그 요요를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선착순이니까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네, 5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제가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큐를 보신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작품을 찍게 되셨는지 감독님한테 여쭈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요요라는 오브제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감독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들리나? 안 나와. 뭐야 되더라고요. 아, 볼륨 되게 작아요. 아 그래요? 들리시나요? 네. 아, 네. 오늘 이렇게 영화관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고두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네. 네네. 저는 여기 나오는 기자 일을 하는 동건이랑 대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요를 하진 않았었고 이제 이 친구가 요요를 취미로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떠오실까요? 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에딘버러에서 공연을 한다고 제가 마침 그때 유럽에 있어서 촬영을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신 분처럼 공연을 할 때마다 이렇게 무대 앞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로 저렇게 잘하고 사랑하는 요요를 좀 그만둘까? 이게 정말 궁금해져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만나서 촬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좀 자기 진로를 선택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그 부분들을 촬영을 하게 돼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출연자이신 두 분께는 먼저 인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각자 주로 하시는 종목이 무엇인지,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몇 년 요요를 하신 건지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에서 요요 공연을 하고 지금도 요요 공연을 하고 있는 문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없어서 공연을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여쭤보셨던 게 이제 종목은 네. 저는 이제 요요 끝에 주사위를 달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이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요요 끝에 주사위가 달려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종목을 하고 있고 요요를 한 거는 이제 딱히 세보진 않았는데 이거 GV 하면서 이렇게 세보니까 23년 됐더라고요. 올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잘 들리지? 잘 들리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 혼자 이제 형들 따라서 에딘버러에 가지 못한 임종기고요. 저는 극중에 나온 동훈 형이랑 같은 종목이에요. 투핸드라고 두 손 요요를 하는 종목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테크노와 투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9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올해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이요? 30년 아니야, 잘못 계산했어. 잘못 계산했나요? 6살 때 시작한 건 아니죠? 5살 때 시작한 건 아니죠? 20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극중에서 그러니까 다큐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요요에 빠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되게 꿈꾸듯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두 분 모두 그 순간이 기억에 남는 이유도 있으실 것 같고 그때 빠졌던 순간부터 계속 요요를 해오신 건지 아니면 뭔가 타협도 있으셨던 건지 부모님과 싸우기도 했던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처음 하면서 지금 오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왜 대권 소리? 네.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요요를 숨기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도 되게 막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날이 많거든요. 아 괜히 했다 이거. 아 이거 말고 딴 거 할 걸, 야구나 뭐 농구나 이런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야. 후회를 지금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게 한 요만큼 정도 더 많지 않을까. 후회가 한 49라면 요요가 한 51 정도여서 후회할 때마다 약간 요요가 이기지 않나. 이 때문에 네,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요요를 쭉 해왔던 건 아니고요. 제 나이가 지금 34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들한테 항상 듣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코스가 있었거든요. 이제 학교는 뭐 이공계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문과를 나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를 가고 나서 졸업해갖고 대기업 회사에 취직하는 이런 정해진 코스가 항상 있었고, 저도 이제 그 코스에 맞게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대학교를 저도 마찬가지로 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리아 갓 탤런트는 이제 제가 주업으로 삼아야겠다 해가지고 출전을 했던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를 가면서 아르바이트 겸으로 공연을 해야겠다 이제 그 생각으로 코리아 갓 탤런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였고, 이제 그걸 하고 나서부터 그 요요에 대한 일감이 계속 저한테 떨어지게 됐어요. 뭐 요요가 이뻐 보이게 뭐 잘 던져달라든가 아니면 아까 보신 그 망토 달리는 광고, 네 이제 그런 광고를 찍을 모델이 저밖에 없다든가, 네 그래서 항상 요요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었고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잘했었고 해서 네 이제 일 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6mm 카메라로 찍은 초반의 장면이 굉장히 강렬한데 그때 그 콜라 광고, 한타 광고에 나왔던 것도 있고 그리고 옛날 영상 후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오랫동안 찍은 작품인 걸로 아는데 몇 년간 찍으셨고 편집 과정은 어땠고 그리고 이런 오래된 푸티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하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요라는 게 되게 깊은 세계구나라는 걸 이제 에든버러 갔다 와서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요 덕후의 덕후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요요 관련된 뭐 자료 같은 것도 되게 열심히 찾고 했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요요를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방송 아카이브 이런 데서 찾아보니까 또 자료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었고, 또 동시에 이제 요요가 좀 도시인들의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 요요 기술 같은 것도 서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고 이런 문화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상이 형이라고 이름도 영상이신데 그분이 이제 6mm 탭을 되게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에 또 대회에 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울대공원 놀러가고 이럴 때 되게 이렇게 아름답게 촬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에 도움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 영상이 형은 이제 더 이상 요요를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지금 인도에서 사업하고 계십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따로 이제 그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네, 초대를 하고 싶었는데 외국에 계셔가지고. 네. 그 오랫동안 작업을 해오신 만큼 7년 동안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도 되게 두드러졌어요. 종기 씨 같은 경우는 끝까지 말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말을 놓지 않고 약간 거리가 있으시고, 그리고 대열 씨나 그리고 현웅 씨 그리고 동건 씨 나머지 분들이랑은 되게 막역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거리가 또 특징적으로 다가왔는데, 처음에 고두영 감독님이 촬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분은 어떠셨는지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몇 년이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그때는 하셨는지 흔쾌히 받아들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두현이 형 형이야? 동갑입니다. 예, 제가 저희 에든버러 숙소 1층에서 처음 만났는데 저는 형인 줄 알았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얼굴. 네. 네. 저도 형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좀 많이 싸우는데 정말 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처음에 촬영을 했던 게 그 이렇게 긴 다큐멘터리로 가려고 촬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 저희 에딘버러 영상을 남기고 싶었어요.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영상을 좀 남기고 싶어서 이제 동건이가 학교 동기인 두현이한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 근처에 이제 그 유럽에 있었어가지고 우리 좀 와서 좀 찍어달라고. 처음에 전혀 영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와서 영상 같이 찍어주고 모니터 같이 해주는데 나랑 동갑이고 좀 코드도 잘 맞는 친구다. 네,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언제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언제 영화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자주 봐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네. 언제야? 그럼 공연이 있을 때마다 가셨던 거예요, 감독님?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그 간헐적으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좀 사는 모습을 찍다가 이제 2012년 말쯤에 이제 여기 현웅이랑 대열이 형이 이제 공연팀을 만들어서 좀 둘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한다. 그때쯤 이제 다시 좀 촬영을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이 작업이 거의 첫 작업이랑 마찬가지라서 막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진짜 뭐랄까 정말 체계적이지 못하게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어느 시점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네, 스며들었군요. 네네네. 그리고 종기도 이제 어떻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초반 멤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에딘버러 가서 이제 감독님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저희 형들이 감독님한테 이제 저를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로 개봉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었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TV로 나와야만 제가 유명해져서 이제 장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가게를 시작을 하고 나서 항상 촬영을 하시러 오시는데 그때 제가 담배 피고 있고 거의 가든 파이브가 보시면 조각상이 이쁜 게 진짜 많아요. 되게 정말 많거든요. 이쁜 풍경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데 구태여 이상한 구석진데 가시거나 흡연 장소를 고르셔갖고 네, 제가 담배 피는 장면밖에 안 나와가지고 네, 장사 초반에 시작할 때는 좀 다른 형들은 되게 멋있게 나왔었는데 걱정됐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멋있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진짜 멋진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 약간 덧붙이자면 그 처음에 이제 4명이서 에딘버러 갔었잖아요. 그 딱 같은 시기에 이게 영화에서 잘 드러나진 않는데 그 에딘버러 딱 가 있을 때 코리아 가텔런트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숙소에서 같이 그때 뭐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하루 이틀인가 지나고 이렇게 유튜브에 이제 종기가 공연하는 게 나와서 그 같이 보고 우리가 한국에 있었으면 그 좀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종기라는 친구에 대해서 그때도 좀 알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샵을 열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친구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났는데 거의 그 보라색 옷 입고 이제 담배 피고 했더니 거의 첫 촬영이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4명이랑 좀 다른 결의 캐릭터기도 하고 또 요요가 가지고 있는 또 완구 이런 부분도 드러낼 수 있고 또 종기라는 친구가 너무 재밌는 친구라서 얘도 꼭 찍어야겠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흡연실에 데려간 게 아니라 그때 종기가 너무 어두워서 그런 어두운 곳으로 가더라고요. 네. 네, 그랬군요. 영화가 사실 나레이션이 없고 그리고
주제곡, 메인곡이라고 하는 테마곡이 있다거나 하지 않는데 이 5명의 이야기만 따라가더라도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하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찍은 작품이고 그런 작품을 연출하는 방법이 긴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기도 한데요. 카메라의 위치를 어떻게까지 두려고 하셨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어떻게 더 깊게 들어갈까? 아니면 나레이션을 깔까? 음악을 더 격정적으로 넣을까? 뭐 어떻게까지 이분들의 이야기에 들어가서 뭐 싸움을 준비할까? 뭐 어떻게 좀 윤리적인 위치를 잡으셨는지 감독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그냥 이제 편집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배우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제가 막 학교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때 사실 막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편집을 하면서 이게 배우라는 말이 어느 순간 더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극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악역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쵸. 어떤 배우가 영화에서 연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면모가 그 영화에 녹아들긴 하지만 그 영화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10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다큐멘터리지만 물론 이제 이 현실 속에 이 친구들의 모습이 더 많이 녹아들었을 수는 있지만 이 친구들의 전부가 이 영화에 있지도 않고 저도 그걸 전부 다 담아야겠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그냥 끝나가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결국은 이 친구들이 나한테 촬영을 하도록 허락해 준 것은 자기의 삶에서 요요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부분만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가족을 찍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막 그런 피드백을 막 받기도 했었거든요. 가족들은 이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냐, 혹은 뭐 여자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이 친구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었는데 저는 굳이 그걸 찍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찍지도 않았고 그리고 5명 이야기로만 해도 충분히 그 안에서 서로의 관계 그리고 서로의 요요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촬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현웅 씨한테 여쭙고 싶은 게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특히나 폴리 작업, 네, 그런 거를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아요. 그 사운드 후반 녹음하는 거 그 과정을 도와주신 걸로 아는데 5분 중에 현웅 씨가 도와주시게 된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런 걸 어떻게 녹음을 하고 하셨는지 좀 관객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녹음은요. 갑자기 두현이가 고도영 감독이 전화가 와서 이걸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갔는데 요 영상에 나오는 거랑 최대한 비슷한 액션으로 제가 이제 요를 움직이면서 소리를 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되게 빨리 움직여가지고 네.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왠지도 좀 몇 번 나고 했지만 또 그 사운드 엔지니어 분께서 엄청 잘 잡아주셔가지고 생각보다 금방 녹음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간 덧붙이자면 그 여기에 나오는 그 요요 소리들은 후반에서 다시 작업을 해서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큐멘터리라서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어가서 이게 요요가 돌아가는 느낌이 영상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운드 믹싱할 때 그 기사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 요요하는 사운드는 다시 녹음을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급하게 부탁해서 녹음을 했고 그래서 이제 동훈이 형이나 종기가 하는 종목이랑 다른 종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웅이가 한 거를 한 2배속으로 돌려가지고 그걸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넣고 이렇게. 네. 2배속.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좀 마음에 남았던 대사가 대열 씨가 그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케찹을 짜요. 여기다 왜 짜야 되지? 이러면서 약간 실없는 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숨처럼 요요를 먹고 살 수 있을까? 라고 말을 하는데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좀 가장 특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세 분은 다 다른 장면을 꼽으실 것 같아요. 자기가 나온 장면일 수도 있고 다른 캐릭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동훈 형이 저 넥타이를 고쳐 매시면서 맞아요. 제가 이거는 영화를 한 4번 정도 봤을 때 그 대사 때문에 잠깐 울컥했던 장면이 있어요. 어느 우주에는 똑같은 내가 요요를 하고 있겠지,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 그 장면만 딱 그 대사만 보고 봤을 때 이게 분명히 어디서 진짜 멋있는 책에서 나오는 대사를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담백하게 이제 그 대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최근에 제일 많이 기억에 남고 네, 진짜 동훈 형이 정말로 요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제 얘기 말고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건 이 영화를 보고 나서였거든요. 그래서 서로 각자가 얼마나 요요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었는지 네, 처음 그 장면을 보고 알게 됐고 저한테는 가장 많이 와닿았던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현웅 씨. 네. 저는 저랑 대열이 형이랑 이제 공연하는 어두운 데서 이제 길에서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는 축제에서 프레스센터 앞에 도로를 막고 이제 거기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그 공연이 끝나고 어떤 관객분이 저희한테 이 축제의 요 섹션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공연이라고 그 얘기를 딱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게 떠오르고요. 조금 덧붙이자면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원래 거기에 사용된 음악이 아니고 이제 새로 음악을 입힌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 처음 봤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공연자로서의 엄격함까지. 네네네. 네, 그게 원래 오프스프링이라는 밴드의 이제 What Happened to You라는 노래인데 사실은 그 영화제 버전에서는 그 음악을 계속 썼었어요. 그 음악이 또 가지고 있는 그 가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영화에 되게 잘 어울리는 면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원곡의 내용은 약간 또 다른 의미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친구한테 너 어떻게 지내? 약간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 저도 그 노래와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외국 음악이다 보니까 이 저작권료가 그래서 음악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음악 감독님이 새로 작업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버전의 음악도 또 되게 흥겹고 또 되게 분위기를 흥겨우면서도 또 그 안에 약간 어두움 같은 게 느껴져서 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건이랑 이제 만나서 이제 동건이는 특히나 이제 기자회랑도 바빠서 촬영을 진짜 거의 못했거든요. 회차가 정말 적은데 근데 이제 동건이랑 학교 앞에서 인터뷰한 날 그날이 되게 흥미로웠고 또 동건이가 그날 또 이제 자기가 에딘버러 갔을 때 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가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연을 너무 잘했다라는 말이 되게 좀 계속해서 되게 영화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관객분이 남겨주신 질문을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제가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본 네. 많이 있진 않아요. 네. 그러면 이거 먼저 하죠. 김지용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만일 요요를 하지 않았더라면 무엇을 하셨을 것 같나요? 라고 두 분께 질문을 주셨는데요. 갑자기 물어보셔갖고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뭔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다 그냥 사람 사는 거 비슷하게? 네, 그냥 저글링? 아니 비슷한 종목을 따라가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그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저는 요요 안 했으면 제가 지금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요요만 빠지고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버를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남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런 거를 하셨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문수연 씨가 영화에 나오는 어린이들 수준으로 요요를 다루려면 보통 하루 몇 시간 정도 연습해서 어느 정도 기간 연습을 하면 가능한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샵에 제가 요요 강습을 매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올 때마다 저희도 이제 부모님들 되게 많이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달 정도만, 그러니까 요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고 아이들이 요요를 좋아하는 만큼 기술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은 한 달 정도도 되고 뭐 아무리 늦어도 뭐 한 3달 정도면은 다 이제 웬만큼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 영상에 어떤 친구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 친구가 지금은 고등학생이 돼갖고 그 안경 네. 그 마지막에 추천해서 오신 네. 근데 그 친구가 당시에 저희 매장에서 요요를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좋아. 큰 손.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중고 물량을 좀 많이 풀기 시작했어요. 그만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만둔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중고 물량을 많이 팔기 시작해갖고 네, 좀 약간 위험할 뻔했는데 물량이 점점 소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요 커뮤니티가 되게 끈끈하네요. 서로 잘 알고.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칸 영화제 간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공약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감독님에게 누가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네요. 그 칸 영화제를 갈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을 종기 내 이 유튜브에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이제 질문도 받고 또 이렇게 썼는데 그 친구들도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 뭐 100만 명이 넘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0만 명이 넘으면 요요현상 2를 찍겠다. 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네, 100만 명이 넘으면 요요현상 2를 찍겠다. 근데 이미 서울 독립영화제도 다녀오셨고 평창국제평화영화제도 다녀오셨고 이렇게 일반 관객을 만나는 자리여서 이미 많은 걸 성취하셨는데 다음에 맞습니다. 네. 2도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 요요라는 이름으로 주인공 5분은 종종 모이나요? 언젠가 5분 같이 모여서 공연을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게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5분 친하신가요? 이런 질문. 너무 세속적이지만 제일 궁금한 질문이거든요. 그 안 그래도 어제 그 에무시네마에서 저희가 그 집을 했었는데 그때는 한 회갑쯤 해가지고 에든버러 다시 가서 공연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또 백발의 노인이 돼서 공연을 하면 멋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떤가요? 뭐 친하신가요? 네, 저는 다 하고요. 뭐 영화에 나오는 누구냐? 동건이. 네, 동건이 같은 경우에는 자주는 못 보지만 저랑 동건이랑 저희 고도현 감독이랑 셋이 그 히어로 모임이라고 있어요. 또 사모임이 또 있나요? 네. 셋이서 하는 모임이 있는데 네. 이제 그 히어로 관련 영화를 개봉을 하면 심야로 셋이 같이 가요. 같이 보고 나오면서 스파이더맨 막 이러면서 나오는 그런 사모임이 하나 있고요. 네. 근데 못 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안 하니까. 네네. 그리고 또 뭐 대열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근처에 있어요. 축제에서도. 그래서 뭐 축제 가서도 만날 때도 있고 그러면 형은 저쪽 사이트에서 공연하고 저는 이쪽 사이트에서 공연하고 서로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동훈이 형은 제가 힘들 때 옆에서 되게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어서 내일 또 점심 먹기로 했거든요, 같이. 친하시네요. 네. 내일 점심 같이 주말에 점심 같이 먹나. 네. 종기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공연할 때 뭐 소품 만들거나 뭐 이런 제품의 협찬이라던가 이런 거를 종기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종기도 굉장히 자주 보고 저는 다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하나요? 네, 또 혹시 말씀 있으시면 네. 네, 저도 뭐 당장 전화 꺼내갖고 전화하라고 하면 저는 빨리 전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한테 만났을 때 좀 연락 좀 해봐.
한번 해볼래? 막 이런 느낌으로. 아, 네, 그 저는 다 각자 친하고요. 그리고 네. 뭐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주말만 되면 번갈아서 저희 매장에 저녁에 와요. 저녁에 오셔가지고 네 이제 분이 오시는 거예요? 네, 이제 뭐 때문에 힘들고 이제 오. 번갈아서 같이는 안 오시고 약간 사랑방처럼. 네, 번갈아서 오셔가지고 네. 이제 나 최근에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식으로 네, 번갈아서 그냥 오는 그렇게 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굉장히 끈끈하시다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다음 질문으로는 다시 돌아가도 요요를 하실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아까 현웅 씨가 뭐 후회한다라는 말도 하셨지만 다큐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진정성 넘치게 이야기하셨어요. 네네. 자기는 너무 요요가 좋다. 네. 공연이 너무 좋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돌아가도 하실 건가요? 그럼 어. 저는 너무 좋아요. 요요가 너무 좋고 제가 하고 있는 공연이 너무 좋고 제가 요요를 함으로 인해서 너무 좋았던 그 경험들을 다른 관객이나 내 주변인들한테 그 경험을 전해주고 싶어서 아마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을 전해주는 과정이 저한테 공연인 거고 근데 꼭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안 힘들고 항상 파이팅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후회도 진짜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만큼 좋은 게 더 있어서 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다시 돌아간다면 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오, 네. 그 당시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생각보다 담배 피는 게 진짜 너무 꼴 보기 싫으니까 담배 피지 말고 그리고 이제 장사라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고 유튜브 나중에 뜰 거니까 공짜로 광고 돌리지 말아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5분 질문 받으려고 했는데 한 분 더 받으면 그 현웅 씨는 새로운 취미를 찾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강사라 씨께서. 새로운 취미요? 예, 이거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이거저거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나가서 스포츠나 뭐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는데 주말에는 공연을 해야 돼서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평일에만. 근데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뭐 할 때 찾다가 낚싯대를 사가지고 이제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혼자 낚시하시는 예,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안 하고요. 2019년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수영이요. 한 6개월, 8개월 정도를 엄청 열심히 다녔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수영장이 문을 닫았죠.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다가 한 3달 전부터 영어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진짜 열정이 가득하시네요. 네. 네, 영어 학원을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학원도 못 가고요. 일주일 전부터 이제 아침에 산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서 그냥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좋더라고요. 지금 이제 산에 다니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수영장이랑 영어 학원을 갈 계획입니다. 진짜 바쁘게 사시는 현우 씨네요. 네. 열정 네. 많습니다. 열정 만수로. 네. 저는 영재에도 눈이 갔는데요. 루프죠. 루프 드림스. 그 꿈과 현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제목인데 이걸 제목을 누가 지으셨는지 저는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프로듀서님이 지으셨는지 감독님이 지으셨는지. 네, 제가 지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지으셨어요? 원래 원제를 그냥 요요 현상을 그대로 번안해서 요요 이펙트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또 팀 이름을 그때 이제 에든버러 갈 때 피노미넌. 네, 피노미넌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그래서 그러면 이게 너무 성이 복잡해지니까 그럼 아예 그냥 새로 영어 제목을 지어야겠다. 고민을 하다가 루프라는 단어가 이제 저희가 요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던져서 돌아오면 그걸 루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요 용어라서 좀 거기서 따가지고 했는데 근데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런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어 제목 좋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약간 홍상수 감독님이 한국 제목이랑 영재 다르게 가듯이 네. 다른 의미가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대열 씨랑 갈등을 했던 현웅 씨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팀이 3년 만에 깨졌습니다. 네네. 네, 보통 직장인 3년 차, 5년 네네. 차 이렇게 홀수로 위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 그런 얘기 첫 번째 했었어요. 깨진 게 네. 너무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전부터 이렇게 기미가 있었는지 그 불화의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근데 영화에 나온 것처럼 정말 몰랐어요. 그 가는 거를 약간 헤어짐을 전혀 기미를 못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간혹 그런 이야기는 했거든요. 이게 요요보다 다른 것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우리 안에서도 그랬는데 이제 그 형이 항상 연말에 해외로 휴가를 갔었거든요.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돌아온 날에 제가 좀 더 일찍 출근해가지고 이제 새해도 됐고 여기 형광등도 좀 갈고 뭐 벽도 좀 칠하고 올해는 뭐 좀 해봐야지 하고 있는데 형이 뭐 커피 한 잔 마시러 갈래? 그래서 그래 커피 마시러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나 프랑스 그래서 네, 뭐 저는 그 전에 뭐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런 거 전혀 그래갖고 뭐 지금 갔다 와서 사이가 안 좋다거나 그런 것도 또 없으니까요. 그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그랬습니다. 근데 현웅 씨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라고 첫 마디를 하셨다는 게 사실 너무 멋있었어요.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를 서로 얘기하는데 네. 서로 이제 쿨병 났다고. 네, 일단은 이제 딱 질문이 들어왔을 때 멋없이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서로 그게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해야지 일단 얘기하고 이제 뒤에서 저한테 전화하고. 어려움을 토로하셨어요? 그때부터 저한테 항상 번갈아서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서로의 기억이 약간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요. 되게 웃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 오늘 모신 손님이 특히나 요요로 끝까지 가보신 두 분입니다. 뭐 빨리 하차하신 동건 씨도 있고, 취미로 취미로 하는 그 동훈이요. 동훈 씨도 있는데 각자 두 분은 이제 요요 협회장도 하시고 매장도 하시는 두 분인데 그래서 두 분에게 여쭙고 싶은 질문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가신 두 분인데 좋아하는 일을 이제 환멸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지루해하지 않고 하는 비법이 있다면 뭔지 새해를 맞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뭘까요? 그게 그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한다는 게 참 주변 친구들이 되게 처음 많이 부러워했었거든요. 너 되게 좋겠다. 좋아하는 일 하면서 먹고 살고 막 돈도 벌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랑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사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요만 하면서는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뭐 공연도 만들어야 되고 제가 요요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좋아하는 요요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마인도 배워야 되고 뭐 연기도 배워야 되고 문서 작업도 다뤄야 되고 배워야 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최종 목표는 요요가 있으니까 항상 진짜 못 해먹겠다, 진짜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근데 난 요요를 하고 싶은 게 아직 좀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저도 진짜 막 멀리도 못 보지.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진짜 그만한다 하고 나면 또 그 다음 또 한번 조금 더 그게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싶다가 그렇습니다. 저는 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요요 판매를 좀 하고 요요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좀 잘 되기 시작하니까 다른 업체들이 요요를 많이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느는 건 좋은데 자꾸 요요를 딴 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좀 그런 시기심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 오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요요를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은 윤종기 제주지방 경찰청장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아 진짜 특이해. 네, 그 더불어민주당 입당하셨고 네, 그리고 또 요요를 검색하면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유모차. 이거 주비스 다이어트, 네, 아. 주비스 다이어트에서 연예인분들이 2013년부터 누가 이제 살을 빼고 있는지 이제 그게 다 나와요. 최근에는 허각 씨가 소금리에 살을 빼셨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영현님 나오고 아, 네. 그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네. 파이팅을 채우시는 건가요? 저분들도 되게 힘들게 했을 것이다. 네. 힘들게 저렇게 출세하시고 힘들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신다. 요요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게 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각자 서로 완전 다른 방식으로 요요를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데요. 고민이 많았지만 되게 멀리서 보는 사람의 마음으로서 되게 아름다운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에게는 어쨌든 남들은 지나가는 시절을 다큐로 담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때 고민하는 모습도 정확히 담겨 있는 게 이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은 아닐 텐데요. 다큐로 직접 큰 스크린으로 보신 소감은 어떤지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담긴 거를 만들어준 고두영 감독에게는 어떤 마음이신지 이야기를 여쭙겠습니다. 이 다큐는 되게 저한테 제 일기장 같은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겉모습과 제가 하는 말들과 저의 생각들이 나온다고 생각해서요. 보고 있으면 되게 참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참 겁이 많은데 무슨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생각이 길어지는지 겁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지금 36살인데 4년 후에 40살이 됐을 때 다시 오늘을 돌려본다면 또 똑같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웬 쟤는 저렇게 겁이 많을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아들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별거 없는 것 같아. 너무 쫄지 마. 제가 공연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 그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고두영 감독은 제가 자꾸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말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되게 좋은 친구 같은 영화 촬영을 하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고두영 감독이 저한테 되게 이렇게 그냥 동갑내기 친구로서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약간 사담이지만 지금 저희가 GV가 잡혀있는 날짜들이 있고 아직 안 잡혀있는 날짜들도 있어요. 이 GV를 와서 두현이를 만나고 관객분들을 정말 오랜만에 공연장이 아닌 다른 데서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진짜 다시 빨리 공연을 하고 싶고 또 요요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집에 돌아갈 때마다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두영 감독한테 야 GV 스케줄 또 있으면 나 오늘 다 비울 수 있으니까 또 불러줘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화가 끝나도 고두영 감독이랑 계속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동갑내기 친구로 그냥 동네 친구 만나듯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진짜 멋있어 보이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뭘 알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장사를 시작하고 잘 안 됐을 때 약간의 정신승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일부러 멋있어 보이려고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 영화 초반에는 그런 어색한 얘기들을 할 때마다 저건 가짜로 저렇게 좋아하고 있네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영화를 봤을 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감독님이 이제 정말 제가 멋있어 보이는 뭐 꿈을 이룬 장면을 찍고 나서 그때는 뭐 이제 제가 말을 하건 안 하건 이제 그걸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진짜로 저를 좋아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보고 나서 그때 진짜로 좋아했던 저의 마음, 가짜로 좋아했던 저의 마음 무엇이든지 제가 선택을 하고 되게 고민했던 순간이기 때문에
영화가 나오고 나서 좀 더 저를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용기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도 네, 저의 모습을 보면서 더 저를 사랑하기로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솔직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영화 촬영이 7년간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하시는 감독 중에 33년 다큐 찍으신 감독님한테 들었는데 네네. 빠져나오기가 진짜 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감독님은 언제 이게 마지막 순간이다, 이 장면을 마지막 장면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순간이 언제였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엔딩 장면을 이 5명의 주인공이 아니라 어린 친구에게 카메라를 주셨던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제 워낙 길게 찍었고, 또 이제 처음에 이제 사실 요즘은 이제 기획을 하면서 이 영화는 좀 언제까지 찍으면 되겠다 이런 것들 많이 염두에 두고 이제 다음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작업할 때는 정말 저도 이 친구들처럼 저도 제 진로를 고민하고 이랬던 시기에 시작을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영화를 좀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친구들이 요요를 할까 말까, 요요를 했다 말았다 이 정도의 그거는 저희가 사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두 번째 따라오는 질문, 요요를 나는 하기로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이런 걸 하고 싶다, 요요를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이런 걸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것들이 이제 찍기 시작했을 때 이제 끝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슨 질문이세요? 어린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네네. 네, 집중하신 이유가 네. 일단은 동훈이 형 그 엔딩 끝나고 나서 바로 또 크레딧을 올리기에는 또 좀 시간이 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고, 또 그 친구는 이제 그 2016년 대회에서 이제 그때는 사실 그 요요 현상 촬영도 있었지만 우리 협회장님께서 대회 클립이라고 해서 매년 대회마다 대회 스케치 영상 하나씩 만들거든요. 그걸 또 의뢰해 주셔가지고 또 그걸 찍으면서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을 인터뷰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또 이제 거기서는 다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성인이든 어린이든 다 같이 경쟁을 하는 건데, 그 친구들이 너무 다 진지하게 연습을 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그 친구들한테 이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명 친구들한테 그 대회 온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그 민재 친구가 이제 답변을 너무 좀 재밌게 해줬고, 그게 저한테 되게 인상 깊은 장면으로 되게 많이 남아 있었고, 그 영화 초반에도 이제 그 요요 대회에 온 어린 친구들의 인터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 여기 나온 주인공들하고는 또 다른 어떤 또 사회적인 환경과 또 다른 어떤 결 위에서 살아가겠지만, 또 뭐 그걸 제가 뭐 이 친구들은 어떤 선택들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또 그 친구들의 어떤 질문들도 남기면서 끝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엔딩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프로듀서님께서 옆에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고등학교 가도? 대학 가도? 네. 대학 졸업해도? 라고 물어보는데 네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사실 그 모든 루트를 다 지나오신 분들이 5명의 주인공이시니까요. 되게 의미가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옆에서 제가 놓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해주신 저희 프로듀서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네. 다큐멘터리를 보통 그 자신을 성찰하는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첫 번째 다큐로 작업을 들어가셨지만 이번에 두 번째 장편으로 만들어내셨고, 앞에 다른 장편을 먼저 끝내셨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다큐 작업을 하시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답을 찾으신 게 있다면 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냥 제가 어떤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걸 좀 되게 알게 된 것 같고, 그냥 무엇보다 이번에 개봉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거는 내가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객들이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좋아해 주는구나, 이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이번 개봉 경험이 되게 힘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내가 A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찍었는데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도 그럴까라는 게 되게 사실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개봉하면서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충분히 이 사회나 이 관객들에게 보여줄 만큼 되게 매력적인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 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요즘 힘을 많이 받고 있고, 네, 그것을 이제 작업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는지 알게 되셨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저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선택하고 그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나름의 책임과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좀 나아가려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요요라는 것에서 각자의 선택을 한 사람들 찍은 것 같고, 그전에는 이주노동자분들을 찍었고, 또 앞으로는 그 의문사 당한 친구들을, 의문사당한 사람의 친구들을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30년 전에 친구를 잃었는데 그 친구의 죽음을 자기의 삶에서 또 나름의 선택을 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빨리 찍을 테니까 네, 그때는 코로나가 좀 잦아들어서 네, 극장에서 재밌게 보고 그때는 관객으로 와주세요. 네. 네, 그 제목 알려주시면 안경들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DMZ에서 그 제작 지원을 받아서 촬영을 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빨리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쯤 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고도영 감독님께도 마찬가지고요. 세 분에게 요요는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인생에서 요요는 어떤 위치인 것 같고 나에게 요요는 무엇이다 라고 좀 멋진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각할 시간 필요한데. 일단 요요는 이제 매번 저한테는 이제 미션이 있었고 그 미션을 어떻게 깨기 위한 그런 저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영화에서 나왔을 때는 직원들이 뭐 9명 이렇게 되지만 그때 너무 잘 벌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상 편집하는 친구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마케팅하는 친구, 홈페이지 디자이너 이렇게 다 각각 있었거든요. 지금 다 나갔어요. 네, 각자의 꿈을 위해서 네, 다 이제 그만두셨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제가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촬영이랑 뭐 유튜브 편집, 뭐 디자인 뭐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년 매 시간 저한테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뭔가 숙제같이 던져주는 존재예요. 지금 요요가. 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있어 요요는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시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네. 네, 저는 뭔가 제 인생의 요요는 약간 저한테 조커, 카드 게임에 있는 조커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조커라는 카드는 굉장히 강한 카드잖아요. 그리고 전체 한 덱에 딱 2장밖에 안 들어있는 되게 적은 양의 카드고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요는 제 인생에 되게 강력한 무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또 이 조커는 그 필요한 타이밍에 냈을 때 내야 이 조커가 힘을 발휘하지,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카드가 되어버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요요만 하고 있었으면 저는 그냥 요요하는 사람인 거죠. 제가 요요를 가지고 영화에도 나오고 공연도 하고 돈도 벌고 또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요요가 저한테 되게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요는 약간 조커? 저는 어쨌든 8년간 요요 덕후가 됐으니까 어쨌든 요요라는 장난감 제가 직접 하는 건 잘 못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이 되게 차분하게 그 요요 이렇게 줄을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 줄 정리하고 요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손에 감고 그리고 요요 이렇게 돌리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늘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아름답고 멋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촬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요요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좀 관객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에 사실 영화를 찍었던 것 같아요.
또 요요는 늘 저한테는 되게 그 아름다운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줄을 정리하는 모습은 사실 그 눈여겨보지 않고 사실 화려하게 움직이는 모습만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담으셨으니까 그런 지점까지 아마 캐치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감독님께서는 안경들이라는 작품을 준비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머지 두 분은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앞으로 그 요요 아티스트로서 어떤 길을 걸으실 예정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관객분들에게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작년에 공연을 거의 하지 못해서 아마 올해는 공연도 공연이지만 또 공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관객들을 만나는 프로젝트를 아마 좀 진행할 것 같아요. 그게 한 2가지 정도 되는데 이제 관객들에게 직접 요요를 보내서 영상으로 이제 만나는 방법을 작년에 한번 했고요. 문화재단이랑 네. 아마 올해도 계속 진행을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버려지는 쓰레기 플라스틱 같은 거를 좀 재활용해서 요요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마 그거 2가지랑 그리고 영화에서 나왔듯이 제 마음속에 있는 끝판 네, 요요를 깰 수 있는 끝판을 아마 또 계속 향해 달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소식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홍보 좀 끝판 홍보요? 네. 저 네이버에서 뭘 검색하면 되나요? 뭐 검색하면 나오나요? 나오죠. 아니, 저는 요요 공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나라에 요요 공연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요요를 검색하면 나오는 경쟁업체가 있는데요. 그 경쟁업체보다 요요를 싸게 만들어서 경쟁업체를 이기는 것이 제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네. 최근에 키워드를 하나 더 달았어요. 그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윤종기가 만든이라는 키워드를 또 붙였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요요 검색하시면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윤종기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그거를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분 모두 이야기 되게 다큐에서도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이렇게 관객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진솔한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아까 그 저는 종기쌤이 해주신 이야기 되게 솔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짜 요요 좋아하는 척하는 자신의 모습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가 되게 뜻깊었고 그리고 각자에게 있는 요요, 나에게 요요와 같은 물건이 혹은 꿈이 다들 각자 있으실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이 다큐를 꺼내 보신다면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자리해 주신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출연하시고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윤종기 씨 그리고 문효영 씨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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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